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하고 나서 설명회 그 사회를 처음 봐요. 처음 봐서 떨려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낯도 많이 가리고 좀 잘 들려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들려? 네, 반갑습니다. 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올해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웠죠. 이게 그러니까 회계 많이 어렵고 세법도 많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붙은 거예요? 네? 붙은 거? 왜 웃어요? 네, 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잘하셨고 뭐 분필도 없어요? 예. 제가 설명회를 좀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떨려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네. 예. 그래서 동차 스파르타 이렇게 해 있고요. 동차 이게 PPT 제가 안 만들어서 유치해요. 저희 운동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좀 유치해요. 어려운가? 뭐 어렵죠. 이게 뭐 쉬울 리가 없죠. 그래서 합격률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하시려면 동차를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파르타 들었던 분들은 이제 또 그 과정을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행히 올해는 시험이 8월 카톡이에요. 근데 8월 20일쯤인가 그때 19일 그쵸 19일 보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있어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잘 준비하시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합격 현황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또 포기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작년에는 6천 명 봤어요. 6천 명. 근데 올해는 분명히 이 숫자보다는 떨어져요. 분명히 떨어지고 올해는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에 합격률을 많이 낮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야지 채점을 할 수 있으니까. 작년처럼 또 한 3천 명 넘게 들어와 봐요. 그러면 채점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낮추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회계랑 세법을 좀 많이 어렵게 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회계세법 꽈랑 넘고 나머지 웬만큼 하면 또 이제 합격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합격률 자체로 보면 올라가느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스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보면 한 10% 조금 넘게 붙어요. 10%. 10%. 이 중에서 통계를 보면 동차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기한 게 동차가 한 절반, 아닌 사람이 절반이에요. 근데 그 동차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이쪽 용어를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어제도 뭐더라? 나는 꽈락이라는 용어만 알고 있었는데 평락? 평락이라는 용어를 어제 처음 들어봤어요. 참 이름도 잘 갖다 붙여요, 보면. 평락 그게 뭐예요?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요즘 용어로 하면 뭐 3차생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합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실제 동차에서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처음으로 시험을 봐서 붙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온 사람들한테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불가능이란 없다. 하면 된다. 파이팅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한 10% 조금 넘는 건데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과목별로 이제 합격이 좀 달라요. 보시면 회계학 1부, 2부, 세법학 1부, 2부 총 400점 만점이잖아요. 400점.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계학 1부가 이제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계학 2부가 세무회계죠. 세무회계. 그래서 공무원분들 중에 2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공무원직을. 그런 분들을 중에서 5급 사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했다라면 아예 시험 면제예요.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냥 세무사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5급 이상 사무관이 아닌 사람들은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20년 이상 다녔으면 이 두 개만 보면 돼요. 두 개만. 그리고 10년 이상 다닌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008년, 2009년 이때 공무원을 되게 많이 뽑았어요. 세무직 공무원을. 이제 그분들이 내년, 내후년부터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 올해 붙은 사람은 여러분들 말로 꿀이에요, 꿀. 내년에 유예 보신다면 많이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분들이 이제 공무원분들이 시험 잘 못 봐요. 공부 잘 못해요. 왜 잘 못하냐면 나이가 좀 많단 말이에요. 선생님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나이가 좀 많으면 이게, 이게 시험장에서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 학생들은 원과에게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원과에게. 그분들은 원과에게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세어라 내어라. 진짜 이거 풀지를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평균 점수가 40점인데 그분들이 진짜 엄청 많이 깎아놓은 거예요. 정말 많이 깎아놨어요. 그냥 시험을 매년 볼 수 있어요. 매년. 1차 시험 없이 그냥 계속 보니까 계속 와서 깎고 있어요. 계속. 계속 깎아요. 계속. 진짜 엄청나게 깎아줘요. 근데 학생들은 요거 보면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동차 합격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점수가 약간 고득점이 나야 돼요. 고득점. 그렇죠? 그래서 몇 점 정도 맞아야 되냐면 60에서 70 맞아야 돼요. 여기서 60에서 70. 근데 요거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 스스로 연습하는 시간이 많으면 좀 많이 붙어요. 하다 보면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근데 올해 이제 회계학 시험에서도 보니까 뭐 고급 회계 좀 많이 나오고 회계사 쪽에서 많이 나오던 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쪽은 내용의 깊이보다도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제 학생분들이 더 유리하게 붙을 수 있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세무회계예요. 회계학 2부가. 이게 재무회계, 원가회계고 세무회계인데 과락률이 75%죠. 그렇죠? 세무직 공무원 하신 분들 평생 세법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다 깎아주세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깎아요. 다 깎아요. 전부 다 깎아. 점수가 되게 잘 안 나와요. 점수가. 근데 내용을 생각해 보면 세무회계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되게 구석에 있고 막 어려운 거 난이도 높은 거 막 이런 거 잘해야지 잘 보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인 걸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진짜 기본적인 걸 잘해야 되는데 막 이상한 구석에 막 엄청 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규정 가지고 막 해가지고 연습하고 맞췄다 막 박수 혼자 치고 막 이래요.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이제 기본을 잘해야 되는데 얘는 고득점이 아니라 과락을 면할 정도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를 과락 넘기면 합격률이 이제 일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차 시험은 60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40점 과락 없이 중에서 점수이기 때문에 과락을 안 맞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락을 안 맞는 게. 한 40에서 50 사이 맞으면 선방한 거예요, 진짜. 요 두 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세법학이에요. 유해상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세법학 쪽은 처음 배우는 세목이 되게 많아요. 세목이 8개. 8개의 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세목당 4개씩. 근데 문제가 한 세목당 한 문제씩 나오는 거야. 한 문제. 공부는 엄청 많이 하는데 한 문제 나오는 거야. 나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요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게 말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약간의 운이 있어야 돼. 운이.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가르쳐 보면 약간의 운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부가가치세 막 해서 다 잘했어요. 한 모의고사 한 10번 보면 10번 다 잘하다가 한 번 못했거든요. 그게 너예요. 그게 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다 못하다가 딱 한 번 잘 봤어요. 근데 그게 나예요. 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좀 운이 있어요. 이게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1차 보면서 법인세랑 소득세랑 뭐 부가가치세 이런 건 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가 그렇게 낯설진 않은데 여러분들 세법 처음 공부할 때 용어 때문에 막 머리가 막 빠질 것 같았잖아요. 어려운 용어. 그런 용어가 이제 나머지 처음 들어보는 4개 세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일부가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세목이에요. 뭐냐면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많이 배웠죠. 그리고 소득세법, 그렇죠? 이거 많이 배웠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속증여세법만 안 배운 건데 3개는 배운 거예요. 2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있고요. 그렇죠? 요건 배운 거예요. 근데 나머지가 안 배운 거예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좀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여러분들 안 배운 세목 있죠. 안 배운 거. 그 순서대로 할 거. 원투 상관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배운 거.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배우고 까먹게 해서 초반에 배우고 연습할 수 있게끔 순서를 그렇게 잡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점수가 50점대가 나오면 이제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50점대 나오는데 원 있죠. 원.
세법학 1. 이거는 판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운도 있어요, 이것도. 근데 판례가 나와도 몰라도 좀 글 잘 쓰는 애들이 있어요, 글. 여기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글을 원래 조금 잘 쓰는 사람이 조금 유리해요, 이렇게 채점을 해보면. 근데 이제 주어 동사 안 맞고, 주어 동사도 필요 없네. 글 자체를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글을 썼는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오늘 당장 가서 쓰는 것부터 연습을 하세요. 쓰는 거. 읽지를 못해요, 읽지를.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오늘 잘 살려서 50점을 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동차를 하려면 전략이 필요한데, 또 한 번 움직여야 되네. 나 같으면 이렇게 공부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얘 있죠, 얘는 지금까지 1차 붙고 뭐 이랬으면 연습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얘는 연습 위주로 하는 거예요. 연습 위주로. 양을 그렇게 많이 늘리지 말고 맞출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얘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세법학, 세무에게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하고 난이도가 좀 많이 틀려요.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자료가 많아서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식 볼 때만 해도 자료가 그렇게 길진 않았죠. 그렇게 길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계산 문제 풀면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안 했죠, 계산을. 계산을 그냥 안 했는데 이제 처음 계산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객관식 공부할 때 계산을 좀 많이 연습했으면 조금 쉬운 거고, 그거 안 한 상태로 오면 여러분들 쓰는 말로 멘붕인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세무회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되는 과목은 세무회계예요. 얘를 꽈랑 넘기면 동차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얘 꽈락 맞으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머지 다 해도 아무리 잘해도 꽈락이 있으면 떨어지는 거니까. 꽈락률이 제일 높은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운에 맡기죠. 얘는 조금 운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막상 완전히 운은 아니고, 특히 세법학 2는 유예생이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좀 많이 본 사람이 더 잘해요, 기본적으로. 처음 본 사람은 아무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공부를 해서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많이 계속 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글을 써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단어만 조합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단어만 조합해서 쓰고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글이 처음부터 주어 동사가 있고 글을 써야 돼, 글을. 그렇죠? 그래서 글을 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요약서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 동차니까 급하니까 요약서 보고 하는데, 요약서만 보면 가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쓰고 있어? 단어를 쓰고 오게 되는 거예요, 단어를. 그러면 읽히지가 않아요. 그 때문에 우리 기본서를 좀 보되, 그렇죠? 거기 한 번은 일회동을 해야 돼, 일회동은.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 동차 안 되면 내년 유예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지금 한번 기본서를 보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 한번 열심히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유예할 때는 이제 세법학 같은 거 하면 판례도 하고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엄청 한번 지난번 해봤는데 길었어요. 되게 나도 힘들었어요. 나도. 아씨 안 해먹지만 진짜 욕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학생들도 뭐 할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번에 동치할 때는 판례를 아주 그냥 정말 중요한 것만 하고,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최근 5년 동안 나왔던 판례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나중에 특강을 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하고, 기본적인 법령하고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많이 해서 빨리 끝내는 걸 목표로 하려고 해요. 근데 또 판례를 모르면 답을 맞추기가 힘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좀 공부를 하시고, 이것도 내가 쓴 거 아니에요. 이것도 급행열차인가. 아, 유치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수업 구성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선생님이 네 번째 정 있죠, 정. 그리고 강쌤 있죠, 변. 그리고 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을 비슷하게 하려는 게, 에버리지로 하려는 게 학원의 약간 습성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한 얘기가, 원래 일하는 이거예요. 저는 안 하고 조금만 하고, 그렇죠? 나머지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저는 원하는 건데, 그거보다 합격을 해야 된다, 합격을. 그리고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잘 하려면 어떻게 필요하냐. 그래서 여기 두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시간을 여기를 줄여라. 회계학 지금 많이 할 때가 아니다. 2차 세법이 300점이잖아, 세법.
근데 에버리지로 시간에서 회계가 많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내 생각은. 그래서 회계하고 원가 얘기하고 재무 얘기 있죠. 이 시간을 많이 줄이자. 그리고 대신 연습을 많이 할 시간을 주자. 연습도 혼자 하지 못하니까 시험을 봐서 연습할 수 있고 아침 저녁으로 한 문제씩 풀어서 연습할 수 있게끔 하고 요기를 많이 해야 된다. 요기를. 그렇죠?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세법학 같은 거 한 번도 배운 적 없으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돼. 그래야지 이제 가서 쓸 수 있고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쪽에 시간을 늘리자. 대포고. 그래서 일단 강의 시간 배정을 좀 다나원하고 많이 다르게 했어요. 세법을 많이 하셔야지만 붙을 수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적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적응하려면 얘가 아니죠. 회계학 쪽은 여러분 그래도 공부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적응하는 데 더 많이 포인트를 둬서 저녁에 아침에 문제 다 똑같이 풀어볼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면 자기 공부가 있어야 돼. 자기 공부가.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오후에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하고요. 오전은 한번 퀴즈 보고 저녁에도 퀴즈 보고 주말에도 보고 그래서 진도별로 해서 계속 시험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근데 복습했는데 이제 그날 한 번씩 시험 보고 하면은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것도 느끼고 그렇죠? 이대로 가서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하니까 그래서 매일 시험 보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답안지가 중요한 거예요. 답안지가 결국은 답안을 잘 쓰셔야 되는데 답안지를 좀 봐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보고 다른 사람도 선생님들도 좀 봐서 답안 쓰시는 거 세법 같은 거 한번 여러분 쓰는 거 보면 자 되게 웃기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사람이 우리 대선 주자 홍준표 씨잖아요. 홍준표 씨. 별명이 홍트럼프 알아요? 홍트럼프? 홍트럼프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분만큼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는 얘기 보면 못지 않아요. 진짜 쓴 거 보면 진짜 대박이에요. 멋있는 분들 많아요. 내가 물어본 거하고 전혀 엉뚱한 얘기 하는 거. 그게 홍트럼프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첨삭도 해보고 하면 여러분들이 갈 길은 뭐 다 보지는 못해요. 저도 바쁘고 해가지고 근데 한 번씩은 한번 보고 뭘 삽질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회계학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세무 회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기본부터 객관식까지 좀 차곡차곡 하신 분들은 조금 쫓아올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했는데 올해 이제 변석준 선생님 작년에 이제 출제도 하셨고 그전에도 출제하셨고 했기 때문에 잘 아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많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그런 거예요. 마치 고등학교 때로 치면 아니 고등학교 때 피고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 부가세 요즘엔 다 시험 처음 공부하니까 부가세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끝내는 거예요. 객관식 가도 부가세만 하고 오는 거죠. 기타 세법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몇 개 해서 끝나는 건데 세무회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시간 안에 풀기가 여러분들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시간 안에 그걸 유예생도 다 풀기가 힘들어요. 일단 16장 다 나오기 때문에 16장을 여러분 소리 내어 끝까지 한번 읽어봐요. 집에 가서 작년 문제 가지고. 그것만 읽는 데만 소리 내어서 읽는 데만 30분 걸릴 수가 있어요. 숫자까지 다 읽으면 40분 걸려요. 40분. 읽는데 근데 그거를 해석하고 써야 되는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여러분들 오해하는 사람들인데 아씨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더럽게 어려워. 뭐, 못 해먹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못 해먹으라고 내 문제예요. 그건 이제 그런 걸 잘 선별할 수 있는 건 출제하셨던 분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짱나요? 자. 그래서 넘길게요. 그냥 그래요. 예, 재무회계하고 우리 원가회계 시간을 많이 줄였어요. 다른 학원보다 많이 줄였는데 이게 여러분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이제 학생들이고 이걸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녁에 연습할 시간을 충분히 문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로 연습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 위주로 하고 여기에다 시간을 많이 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저희는 앞에 세법을 많이 할 거예요. 앞에. 특히 세법화 이런 거 앞에 많이 해서 일단은 빨리 진도를 뺄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배치도 여러분 한 번도 안 배웠던 거 있죠? 그걸 다 먼저 할 거예요. 한 번도 안 배웠던 거. 그래서 처음에 좀 어렵게 생각이 될지라도
그걸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서 복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과목씩만 수업을 할 거예요. 오전, 오후 이런 거 없이 하루에 딱 한 과목. 그날 배운 건 다 끝내고 간다는 생각으로 쭉 진도를 맞추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퀴즈를 한 문제씩 볼 거예요. 하루에 한 문제씩. 과목별로 보는 건 아니고 그날 한 과목 배웠으니까 그날 거 보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날 또 그 같은 과목 본다던가 해서 오후에는 수업을 하고 저녁에도 한 과목씩 볼 거예요. 한 과목씩. 그래서 20점, 100점, 요 한 문제 보통 20점 정도 되니까 그걸 풀로 한번 봐서 그날 진도 배운 거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연습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하면은 제가 예상컨대 처음에는 좀 해요. 근데 나중에 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되면 내년이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어차피 시험은 2년 단위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보시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보시면 뭐든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주말 수업만 오전에 해요. 하면. 근데 오늘 나눠드린 시간표에 첫 주 토요일이 있는데 5기예요. 5기. 토요일 날은 첫 주는 안 해요. 첫 주는.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것도 힘든데 첫 주 토요일 날 시간표는 아니고 그 다음 주부터 할 거고요. GS도 그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앞으로 하는 게 각 과목별로 동차이기 때문에 풀로 처음에 보는 건 힘들어요. 마지막 쪽에 한두 번 정도 보시는 걸로 하고 한 우리 네 과목 있잖아요. 네 과목 한 문제씩 해서 토요일마다 그 주 배운 거 다시 정리해서 하도록 할 거예요. 특별히 강평을 하지 않고 답안지를 자세하게 써가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내용 중요한 것들은 다시 수업할 때 시작하면서 리뷰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독서실은 잘 나오세요. 그리고 실명 이거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시험을 계속 보는 방향으로. 근데 안 배운 거 보지 않고 배운 거 계속 복습해서 그날 바로 끝낼 수 있게끔 연습을 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진도별로 쭉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 이제 스파르타 1차 했듯이 전체를 가지고 하면 그 공부했으니까 하는 거고 지금 다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그에 맞춰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를 자기 점수를 오늘 가서 예측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목표 점수를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쫓아갈 만한데 나중에 되면 복습이 돼야 돼요. 복습. 그래가지고 뒤에 가면은 그 주에 배운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배운 것도 가끔씩 랜덤으로 넣어서 긴장감을 유발하게끔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계속 누적으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최소 2회씩 강사 1대 대면 참석을 한대요. 저도 한번 만나시면 돼요. 예, 만나셔서 얘기를 한번 세법방은 한 번씩은 할 거예요. 참석해서. 왜냐면 글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거하고 답안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보통 모의고사 하면 다 모범 답안을 제가 쓰거든요. 근데 제가 쓴 답안지를 보고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랑 똑같이 못 써요, 여러분들. 그렇게 전 지금 회사에 17년, 18년 했는데 맨날 쓴 건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쓰겠어요. 근데 비슷하게 쓰다 보면 비슷하게 보다 보면 좀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흉내 내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여러분들 답안지 가지고 한 번씩 얘기를 해보고 하면 좀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시간은 끝났네요. 그래서 교수 소개가 있는데요. 정윤돈 회계사 오늘 원래 정윤돈 회계사 사회봐야 되는데 회계가 어렵게 나왔다고 저희가 할 말이 없다고 막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스파르타 하셨던 분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그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막 확인해 보니까 1차 요번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체 합격률은 20%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응시자 대비. 우리 지금까지 확인한 거 한 40 몇 프로 붙었더라. 43%인가 44%인가? 그래 알았어요. 시끄럽고요. 자 어쨌든 한 이 정도 붙었어요. 그래도 연습하면 많이 붙는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잘 기억을 하시고 아니 정도에서 잠깐 기다려봐요. 내가 하던 말을 끝내고. 예, 올해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올해 1차 안 되신 분들도 있는데 동차 하시면 괜찮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끝까지만 들으면 괜찮아요. 근데 마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안 됐어도 끝까지 듣고 하면 내년에 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학생 작년에 안 됐는데 동차 듣고 해가지고 이번에 다 붙고 해서 근데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해요. 뭐든 끝까지 그만 잘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뭐 기운 빠져 있는 우리 정윤동에서 박수 한번 다 같이 주시면. 여러분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
저 아는 분이 검토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출제위원 말고요. 그래서 끝나고 전화했어요. 어저께 오늘 아침에. 형 문제를 왜 이따구로 내게 놔뒀어요 했더니 산업관리인력공단에서 올해 너무 합격자가 많으면 작년 1차 합격자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 2차생이 너무 많다고 회계를 어렵게 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떤 여자 교수님이 엄청 어렵게 내셨대요. 공시가 2문제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자기들이 또 말렸는데 내시겠다고 해서 그냥 내셨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PPT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엄청 열심히 만들었는데 여기 다 넘기실 줄 몰랐네요. 아까 같이 일찍 가서 협의도 했는데 다 넘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재무회계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재무회계를 요 정도 배워요. 요 정도. 기본 강의 때. 객관식 때 어느 정도 배워요. 객관식 때. 학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 배워요. 객관식 때. 그쵸? 많이 배운다고요. 혹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올해 아름다운 그 출제 문제 때문에 내년엔 이만큼 배울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스파르타 때는 어디만큼 배웠죠? 요만큼을 제끼고 배웠어요. 스파르타 때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우리 동차 때는 어디까지 나올까? 동차 때는 여기까지 나와요. 2차 때는. 절대 넘지 않아요. 객관식보다 범위가 더 적어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동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첫 번째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 동차반 수업 들으시면 딴 데 같은 경우에 뭐 합니까? 재무회계 첫날 뭐예요? 자, 여러분 재고자산이 뭐죠?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재고자산을 설명하는데 내용이랑 문제 푸는 게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다 알아요. 이번에 1차 어려운 거 붙었기 때문에 다 아셔요. 문제 푸는 연습하셔야지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겠어. 안 돼요. 우리가 이미 시험에 나올 건 다 배웠어요. 그쵸? 두 번째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 넓게 배우셔야 돼. 넓게. 넓게. 여러분 작년에 우리 뭐 나왔어요? 작년에 회계학 1부에서 제가 그때는 뭐 나왔어요? 법인세 회계 나왔다고요. 무려 10년 만에. 그래서 문제를 보고 바로 나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중급회계 상만 했는데 한 문제가 중급회계 하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유예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넓게 공부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깊게 공부하세요. 깊게. 이게 우리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깊게. 넓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 세 번째로 뭐가 있을까? 세 번째로 우리가 재무회계 합격하려면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짧게 공부해야 돼요. 짧게. 여러분 근데 뭐예요? 확실히 2차 공부는 이 깊이가 있어 하면서 엄청 지엽적으로 파고 들어간다고요. 막 지엽적으로 파고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짧게 넓게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해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 동차반 가면 뭐 하냐면 내용을 깊게 정리하고요. 아주 어렵게 공부를 하시죠. 그럼 떨어져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재무회계 내년에 뭐 있습니까? 개정이 있어요. 놀랐는데 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동차 때 열심히 해도 내년에 다시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기본 강의 다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 유예 수업이 참 기대가 돼요. 그래요. 그래서 다 바뀌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뭐 깊게 삽을 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실제 수업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44시간 수업해요. 44시간. 다른 데 96시간 하는 분도 있고요. 76시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 뻥이고요. 보강까지 하면 보통 90시간 넘게 하죠. 저는 44시간에 딱 끊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요책할 건데 요게 고급 회계 빼고 12단원이더라고요. 12단원. 거기다가 고급까지. 여러분 이번에 우리 고급도 한번 해요. 네 문제가 나왔으니까 성의를 보여줘야지. 이렇게 본다고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실제로 내가 그럼 한 단원을 4시간 밑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4시간 밑으로. 요거 할 수 있을까? 우리 동차생인데? 이거 문제 보면 장난이 아닌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우리 실제로 유형에 나오는 한 문제씩만 정확히 풀 거예요. 그렇죠? 깊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한 문제 정확히 전체 내용을 정확히 넓게 볼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간에도 가능해요. 우리 동차생이니까. 그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재인데 요거 볼 거예요. 요거 볼 건데 아직 재교재가 없어서 요거 볼 건데 많은 친구들이 의아해 할 거예요. 야, 너 분계 별로 안 중요하다며. 이 책 보면 분계가 반이야. 그래서 많이들 놀라실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 세무사 2차 책 중에서 가장 목적 적합한 책이 제가 볼 땐 요 책인 것 같아요. 다른 책들은 회계사용 책을 잘라서 넣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 책이랑 안 맞아. 가장 안 맞는 차이가 뭘까요?
회계사는 1번이 답이 100이 나와. 그럼 2번은 자 1번 답이 120이라고 가정하고 풀어보자. 3번은 자 1번, 2번 답은 모르겠고 3번 다시 풀어보자. 이렇게 나오지만 세무사는 그런 거 모르겠고 1번부터 10번까지 다 연결된다고요. 요 책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걸 선정했어요. 그리고 저희 세무사 시험 분계도 2차는 물어봐요. 한 번도 분계를 물어보지 않은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연습할 거라서 요 책을 했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요 책만 공부하게 되면 문제 요점을 몰라. 요것만 또 공부하다 보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제가 프린터도 같이 할 건데요. 프린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 정리랑 요 책에 있는 문제를 실제 시험 스타일로 좀 바꿀 거야. 왜냐면 요 문제는 물음 1 분기하라, 물음 2 분기하라, 물음 3 분기하라. 그래서 제가 이가 보충 프린터 드리는 거는 요 책에 있는 문제를 물음 1, X1년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과 BS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바꿔서도 드릴 거니까요. 같이 보시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도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작년에 제가 아주 뼈 아팠죠. 중급 상 가리키고 중급 하 가리키니까 반이 없어졌어. 제가 물론 중급 하는 안 나올 거예요 하고 얘기했지만 진짜로 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법인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고개를 숙이고 다녔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요 순서를 하 많이 도와주세요. 상, 고급 이렇게 할 건데요. 아시겠지만 고급은 특강으로 할 거예요. 고급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시험 나왔을 때 반 정도 맞출 수 있게 특강할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그럼 또 까먹잖아요, 여러분. 수업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급회계, 재무회계가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간 날도 있고 안 들어간 날도 있어요. 여러분 세법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희 44시간에 사실 저도 도저히 못 끝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파르타 때 했던 것처럼 오전에 퀴즈 보잖아요. 요거 진도별인데 요 오전 퀴즈는 상, 하, 고급 순으로 나올 건데 요거 제가 아침에 와서 강평할 거예요. 진도별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업 2번 하는 거죠. 그쵸? 학원이 이것도 좀 돈을 줬으면 좋겠는데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오전에 진도별로 하면서 상, 하, 고급 순으로 우리 강평할 건데 거의 수업이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업은 하, 상, 고급으로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저녁 미니 GS는 요 순서로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2번 정도 수업을 해서 요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뭐 시간이 좀 짧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성실히만 임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차 1차 이번에 처음 붙으신 분들 정말 축하드려요. 어저께 문제를 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니까 25문제 중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게 한 12, 문제 되더라고요. 그래 애들이 여기까지 맞추고 원가에서 맞추면 되겠지. 근데 원가가 어렵대. 그래서 꽈락난 분들 많았는데 정말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능력자입니다. 네, 하나만 얘기할게요. 1차 잘못 붙고 동차 때 공부 안 하면 4차 가요. 내가 했다고 내가 4차를.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지금 1차 붙으면 기분 되게 좋으시죠? 오늘 여자분들 다 화장하고 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다 화장하고 오셨는데 좋아요. 다 마음에 들뜨고 날도 봄날이고 1차 시험도 붙어서 되게 좋을 텐데 놓으시면 안 돼요. 그쵸? 그러면은 바로 1년이 그냥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요. 아시겠죠?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랑 같이 동참을 하실 분은 저희가 4월 6일 날 개강하니까 그 사이에 술 먹지 말고 어디 차라리 여행을 짧게 갔다 오시고요. 리프레시 하신 다음에 바로 오셔야지 절대로 친구들이랑 술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오늘로 술은 끝내세요. 아시겠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강경태 선생님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본 얼굴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자, 세무사 2차 원가에게는 원가 한 문제, 관리 한 문제 나와요. 20점인데, 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편차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제대로 내가 답을 쓰고 과정을 충실히 적었다 그러면 최소 20점에서 18점 이상을 맞아요. 자, 한 문제를 답을 못 쓰고 과정도 없었다 그러면 3점 이하예요. 자, 답을 틀렸다. 근데 과정은 어느 정도 있었다. 5점에서 6점.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40점에서 제대로 잘 쓰면은 35점 이상. 답이 다 틀리면 맥시멈 10점 이하.
그러니까 회계학이 순간 100점 만점이 아니라 70점 만점이 되는 거예요. 아까 60점, 70점 맞아야지 합격한다 그랬죠? 최소. 자, 근데 통찰을 완전 빵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회계학 일부에서 70점 이상 맞아야 돼, 실은. 한 80점 가까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쉴 틈이 없어요. 자, 세무회계 가장 꽈락이 많이 나오죠? 죽어라고 해야겠죠. 회계학 일부는 여기서 점수를 얻어야 되니까 계속 연습하고 노력해야겠죠. 자, 세법학은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과목이야. 해야죠. 자, 무슨 말이냐? 통찰 합격이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뭐 저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통찰 합격했어요. 자랑인가요? 자,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면 제가 시험장 아침에 가는 날 일어나지를 못했어. 허리가 아파가지고. 진짜로. 벽 잡고 일어나서 시험장에 갔어요. 시험 보러. 여름인데 감기가 걸렸어. 아주 약 먹으면서 시험 봤어. 근데 약 먹으면서 잠 오니까 뭐지? 바카스 말고 뭐죠? 그? 광동탕, 상하차. 그거 하나 먹고 시험을 보고 파스 붙이고 시험 보고 그랬었어. 딱 1년 6개월 하고 합격했었는데 통차 때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오직 공부밖에 안 했다. 1차 끝나고 당일 하루 놀고 당일 하루 나이트에서 놀다가 군인 1차 끝났으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어떤 군인 아저씨가 제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쳐서 제가 응급실 가지고 머리를 꼬맨 사람이에요. 가지고 2차 공부할 때 놀 수가 없었어. 빵 모자 쓰고 다녔으니까 공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아주 열심히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결국 합격을 하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죽어라고 저 목숨 바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딱 한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 8월까지만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면 내년 8월까지 하고 싶어요? 응? 저도 그런 생각밖에 안 했어. 딱 3개월 죽어라고 하고 끝내고 싶다는 거야. 내가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야. 나 공부하기 싫은 사람인데 1년을 더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지. 아셨죠? 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만 통치 합격을 하더라. 통치 합격이란 결코 만만치 않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교재는 이거로 할 겁니다. 자, 올해 2월 달에 이거 출간한 책인데 문제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 표시 없는 문제, 별표 있는 문제, 클로바 표시 있는 문제. 자, 동차 때는 클로바 표시 있는 문제는 과감히 책을 찢어버린다. 그 부분을 안 본다. 알겠죠? 책을 찢는다. 그 부분을. 그래야지 내년에 또 사지. 농담이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 그림 그렸는데, 자,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이게 지금 기본서에서 배웠던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합시다. 아셨죠? 자, 그럼 1차 공부는 기본서에서 배웠던 거에 요 정도가 빠져요. 이게 1차 공부야. 2차 공부는 어떻게 되냐? 기본서에서 배우지 않은 게 약간 추가가 돼. 그리고 1차 때 다뤘던 것 중에 일부가 더 빠져요. 그래서 약간 추가가 되고 오히려 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정확히 말씀드리면 1차 공부했던 거에 범위는 90%로 줄어들어. 90%로 오히려 공부해야 될 것. 대신에 깊이는 3배가 되는 거예요. 깊이는 3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이해한단 말이야? 자, 문제를 직접 여러분들이 봐야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차 강의는 제가 나올 수 있는 거 다 강의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찍을 거야. 알겠죠? 올해는 이쪽 파트가 좀 유력하다 하면 그쪽은 좀 더 진하게 강의하고, 그리고 혹시 제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긴 할 거야. 자, 그러면서 보강은 가급적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차피 원가 관리계를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목 소개는 1교시 때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없어요? 자, 각오는 돼 있습니까? 근데 올해 꼭 합격할 각오는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각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응? 운? 아, 맞아, 운. 맞아, 운도 중요해. 2차 때나 운도 중요해. 자, 그럼 세 번째 중요한 거 끈기. 자, 한 달은 다들 열심히 하더라. 미친 듯이 하더라. 완전히 눈에 그 핏발이 서 있더라 보면 아침에 강의 때 보면 한 달 지나고 나서 이제 막 문제도 안 풀리고 막 이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뭐 전혀 새로운 거고 막 머리가 막 서서히 빠지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막 자기의 의지도 꺾이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한 3달 정도 되면은 이제 딱 시험 보기 전에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 올해 동차에 합격할 사람, 합격을 노려볼 사람, 내년을 기약해야 될 사람. 시험 한 달 전에 이미 판별이 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끈기 알겠죠? 자, 지금의 초심을 8월까지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끈기를 가지시기 바래요. 오늘은 미친 듯이 놀고 내일부터 아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있나요? 저희 오늘 바쁘셔서 못 오셨는데 변석준 선생님이 이 세무회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거 하고 향후 일정. 또 이것도 있어요? 개강이 수요일 날에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 진단 평가 요걸 문제를 볼 거고, 근데 세법은 여러분 배운 게 아무것도 없죠. 평가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머지 과목만 한번 하고 끝났네. 잠깐 나머지 과목만 한번 하시고요. 여기서 그만이야? 그 다음에 수업은 목요일부터 수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횟수가 세법이 제일 많아요. 세법이 많고 그다음에 세무회계 많고 하기 때문에 특히 처음에 여러분들 세법학 배울 때 되게 어려운 말 되게 많고 이렇게 책 읽다 보면 막 돌아버리거든요 이게. 네, 필요한 범위만 제가 잘라서 잘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쫓아오시면 되고, 나머지 과목도 저희 지금 전략이 뭔지는 오늘 충분히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동차 합격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오늘 그 뭐죠? 그 여기 저는 어디죠? BHC 거기서 뭐 스파르타반 하셨던 분들 합격자만 오는 건 아니니까 뭐 편하게 오시면 돼요. 오셔서 몇 편 장 하시면 되는 거고,